CIA가 중국 공산당의 충격적인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는 이제 중국 내해다. 필리핀 스카보로 암초, 베트남 파라셀 군도, 중국이 점령한 17개 섬. 처음엔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제는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입니다. 한국도 부디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경고한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서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얘들은 항의만 하다 끝나. 하지만 한국의 예상치 못한 대응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베이징 당국이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어선 즉시 철수! 증거를 남기지 마라! 도대체 한국이 포착한 결정적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의 충격적인 서해 침략 계획, 지금 바로 폭로됩니다. 한국 서해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대.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한다는데 가서 기사 하나 써줄래? CNN 아시아 데스크 편집장 마크의 전화였죠. 전 코웃음 쳤어요. 불법 조업. 그런 거 인턴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전쟁 특파원 15년 경력의 저에게 어선 단속 기사라니? 시리아 알레포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취재했고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폭격을 피해 지하실에 숨어 있었던 제가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퓰리처상 후보에도 2번 올랐는데 이건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요? 너가 마침 도쿄에 있잖아. 김치도 먹고 쉬다 와. 경비는 넉넉히 줄게. 솔직히 거절하려 했어요. 그런데 마크가 한마디 덧붙였죠. 참고로 작년에 그 해역에서 한국 군인 3명이 죽었대. 근데 언론엔 단 한 줄도 안 나왔어. 귀가 번쩍 뜨였어요. 군인이 죽었는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데? 좋아. 가볼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해군 중령 1명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댄 로버츠 기자님. 강해준 중령입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전투를 겪은 군인 특유의 깊이가 있었어요. 시리아에서 본 반군 지휘관들과 비슷한 눈빛이었죠. 기자님이 진짜 전쟁 전문가라면서요? 뭐? 제법 봤죠. 중동에서 5년, 우크라이나에서 3년.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했죠. 예측 불가능성이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강중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틀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싸우는데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일 직접 보시면 압니다. 아, 그리고 이거 준비해 오세요. 그가 건넨 종이엔 이상한 목록이 있었어요. 방탄조끼, 방탄 헬멧, 지혈제, 수혈용 혈액형 확인서. 잠깐, 이거 전쟁 장비 아닌가요? 어선 단속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어선이요? 강중령이 비웃듯 말했어요. 기자님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들은 어선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침략자들이죠. 정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정부가 어민들을 동원해 침략한다고? 21세기에?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서해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국 언론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단순 조업 분쟁, 어민 간 마찰, 해경 단속 강화, 이런 제목들 뿐이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블로거가 올린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해군입니다. 어제도 다쳐서 왔어요. 머리를 7반을 꿰맸는데 뉴스엔 아무 얘기도 없네요. 왜 우리 아버지의 피는 없는 일이 되나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비슷한 사연들이었죠. 우리 오빠도 해경인데 늑골 부러졌어요. 친구가 작년에 순직했는데 언론에 안 나왔어요. 정부는 왜 숨기기만 하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죠. 이건 큰 특종이 될 수도 있겠다고. 다음날 새벽 3시, 평택 해군기지. 이렇게 일찍요? 네. 중국 선박들은 새벽에 가장 많이 침투합니다. 기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고속정 수십 척이 정박해 있었고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죠. 새벽인데도 모두가 깨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배가 다 서해 경계용인가요?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바다에 나가 있어요. 몇 척이나요? 비밀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로. 작전실에 들어가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서해 지도가 있었는데 빨간 점이 수백 개 찍혀 있었어요. 마치 홍역에 걸린 것처럼 온통 빨간색이었죠. 이 빨간 점이
지난 일주일간 중국 선박 침투 위치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요? 이건 확인된 것만입니다. 실제로는 이 3배는 될 거예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배들도 많거든요. 숨이 막혔어요. 이 정도면 전쟁 아닌가? 그때 경보음이 울렸어요. 오전 3시 27분, 연평도 서방 7마일 지점, 중국 선박 47척 동시 침투. 긴급 출동, 47척.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47척이 동시에요?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지난달엔 112척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112척이라니? 이건 조업이 아니라 침공이었어요. 젊은 장교들이 뛰어나갔어요. 모두가 실탄이 든 탄창을 챙겼죠. 그중 한 명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기자님, 이거 꼭 써주세요. 우리가 매일 밤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요. 아무도 모르지만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강중령이 절 고속정으로 안내했어요. 357정입니다. 최신의 고속정이죠. 작년에 새로 받았어요. 배에 오르자 강철진 상사가 맞이했어요. 43세, 20년차 부사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목에도 긴 흉터가 있었어요. 기자님,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제가 엎드리라면 무조건 엎드리세요. 1초의 망설임이 죽음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가요? 그가 헬멧을 벗었어요. 왼쪽 머리에 움푹 팬 흉터가 있었죠. 작년에 쇠파이프 맞은 자국입니다. 1cm만 더 깊었으면 죽었어요. 두개골이 함몰됐었거든요.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 탄 대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어요. 박성우, 이등병도 그중 하나였죠. 20살, 갓 입대한 앳된 얼굴. 여드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왜 해군 왔어요? 바다를 지키고 싶어서요. 멋있잖아요. 후회 안 해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선임이 중국 배에 맞아서 실려갔어요. 갈비뼈 3개가 부러졌대요. 좀 무섭긴 해요. 솔직히 20살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산다니. 새벽 4시 배가 출항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바다. 달빛도 없는 완전한 암흑이었죠. 하지만 모든 대원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출항 직후라 조용합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지옥이 시작돼요. 강 상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레이더에 뭔가 잡혔어요. 이확인 선박 12척 고속 접근. 새벽 4시인데도 멀리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다가오는 배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선치고는 너무 빨랐고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군함처럼 대형을 이루고 있었죠. 저게 정말 어선인가요? 강중령이 망원경을 건넸어요. 직접 보세요. 망원경으로 본 중국 선박의 갑판엔 어망 대신 쇠파이프와 강목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검은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무언가를 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어부가 아니라 군인이었어요. 저들은 해상민병대입니다. 중국 정부가 훈련시킨 중군사 조직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불법 조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매일 밤 이 침략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새벽도 똑같았어요. 긴급 출동. 전 대원 전투 배치. 사이렌이 울리고 병사들이 뛰어다녔죠. 전 이런 긴박함을 시리아 공습 때나 봤는데 여기선 매일 아침 일상이었어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저놈들이 가장 많이 침투하는 시간이죠. 강해준 중령이 절 작전실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서해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중국 선박들이었죠. 어떻게 구분하죠? 진짜 어선일 수도 있잖아요. 패턴이 달라요. 일반 어선은 한 곳에 머물며 조업합니다. 하지만 저놈들은 계속 움직여요. 마치 정찰하듯이. 그때 한 장교가 뛰어왔어요. 중령님, 어젯밤 교전 영상 나왔습니다. 화면에 뜬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치라이트만 번쩍이는데 갑자기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죠. 이게 어제 일이에요? 네. 부상자 2명. 한 명은 아직 의식이 없어요. 언론의 제보는? 위에서 막습니다. 국민 불안 조성한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민주국가에서 이런 은폐가 가능한가? 오전 10시 드디어 357정에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출동이었어요. 방탄조끼 제대로 입으세요. 헬멧 끈도 꽉 조이고. 강철진 상사가 일일이 점검했어요. 그의 손가락 2개가 굽어있는 걸 발견했죠. 손가락이. 아, 이거요?
3년 전에 부러졌어요. 중국 놈이 몽둥이로 내리쳐서. 치료는? 했죠. 근데 제대로 붙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출동해야 했거든요. 갑판에서 젊은 수병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다들 20대 초반. 아직 앳된 얼굴들이었죠. 애들이 너무 어려요. 어릴 수밖에 없죠. 이 일을 오래 못하거든요. 다치거나 트라우마로 그만두거나. 박성우, 이등병이 다가왔어요. 20살, 입대한 지 6개월. 기자님, 이거 드세요. 초코바를 건넸어요. 왜 줘요? 나중에 체력 떨어져요. 밤새 긴장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저희도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녀요. 고마워요. 근데 부모님은 여기 위험한 거 아세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세요. 그냥 배 타고 순찰한다고만. 작년에 선임 하나가 머리 다쳐서 전역했는데 그 부모님이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왜 말 안 했냐고. 그럼 왜 말 안 해요?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나라 지킨다는 거. 배가 출항했어요. 처음엔 평화로웠죠. 파도도 잔잔하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이게 정말 전쟁터예요? 낮에는 이래요.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오후 3시 NLL 근처에 도착했어요. 북한과의 경계선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최전선입니다. 바다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레이더 확인. 2시 방향 미식별 물체. 순간 모두가 전투태세에 들어갔어요. 중국 선박 5척 접근 중. 속도 30노트. 30노트. 일반 어선은 10노트도 안 나오는데 멀리서 배들이 다가왔어요. 검은 연기를 뿜으며 돌진하듯 왔죠. 경고방송 시작. 스피커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즉시 영해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또 시작이군. 강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선박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일부러 큰 파도를 일으켰죠.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위협이죠. 겁주는 거예요. 그때 중국 선박에서 뭔가 날아왔어요. 조심. 폭죽이다. 펑. 펑. 폭죽이 터졌어요. 대낮에 폭죽이라니. 미친 짓 아니에요? 심리전입니다. 가끔은 화염병도 던져요. 그럼 반격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국제분쟁이 돼요. 중국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제야 강중령이 한 말이 이해됐어요. 싸우는데 싸울 수 없다는 게 뭔지.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진짜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7탄 지급. 각자 40발씩. 7탄이요? 쏠 건가요? 못 쏩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쏠 수 있으니까. 정당방위 기준이 뭐예요? 우리 쪽에 사망자가 나오면요. 미친 기준이었어요. 죽어야 반격할 수 있다니. 밤 10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대규모 선단 접근. 최소 50척 이상. 레이더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사방에서 중국 선박이 몰려왔죠. 조명탄 발사.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죠. 검은 바다 위에 배들이 빼곡했어요. 마치 해상 침공 작전 같았죠.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우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전투 배치, 충돌 대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진짜 전쟁을 보게 될 거였어요. 총성 없는, 하지만 피가 흐르는 전쟁을요. 저것 좀 보세요. 박성우, 이등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조명탄 아래 드러난 중국 선박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판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죠. 저게 어부예요? 아니죠. 해상민병대입니다. 중국 정부가 훈련시킨 중군사 조직이에요. 강철진 상사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3시 방향. 고속 접근. 중국 선박 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왔어요. 충각 전술. 배로 들이받으려는 거였죠. 충돌 대비. 전원 난간 잡아. 쿵. 엄청난 충격에 배가 45도로 기울었어요. 제 카메라가 날아갔고 갑판에 있던 장비들이 쏟아졌죠. 손님 괜찮으세요? 강중령이 절 붙잡아줬어요. 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중령님이 다쳤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때였어요. 중국 선박에서 뭔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쇠파이프다. 엄폐. 창. 쇠파이프가 우리 배 곳곳에 부딪혔어요.
조타실 유리가 깨지고 안테나가 부러졌죠. 왜 가만히 있어요? 반격해야죠. 제가 소리쳤지만 한국 해군은 방패로 막기만 했어요. 못합니다. 명령이 없으면 절대 선제 공격 금지입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못 쏩니다. 이게 우리의 규칙이에요. 미친 상황이었어요. 적은 마음껏 공격하는데 우리는 막기만 해야 한다니. 6시 방향. 또 온다. 이번엔 세 척이 동시에 접근했어요. 마치 늑대 떼처럼 우리를 포위했죠. 저놈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무전기에서 다른 고속정들의 비명 같은 교신이 들렸어요. 3호정 피격, 부상자 발생, 3호구정 엔진 고장, 지원 요청, 361정 포위됐다. 탈출 불가.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저놈들이 우리 교신 듣고 있습니다. 채널 변경. 강 상사가 재빨리 무전기를 조작했어요. 그때 중국 선박에서 이상한 물체를 던졌어요. 그물이다. 스크루 조심. 너무 늦었어요. 그물이 우리 배 스크루에 감겼고 엔진이 멈췄죠. 엔진 정지. 추진력 상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 선박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까지 보였죠. 조롱하듯 웃고 있었어요. 저놈들, 우리가 못 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한 중국인이 뭔가를 겨누었죠. 총이다. 전원 엎드려. 탕. 탕. 실탄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저놈들 실탄 쏴요. 녹화해. 증거 확보. 전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때 날아온 파편이 렌즈를 맞췄죠. 2만 달러짜리 카메라가 박살났어요. 젠장. 괜찮아요? 박성우가 절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의 헬멧에 금이 가 있었죠. 너 헬멧이... 아, 이거요? 방금 뭔가 맞았어요. 헬멧 아니었으면 20살애가 죽을 뻔했는데도 담담했어요. 무서워요? 익숙해져요. 매일 이러니까. 그때 강중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 경고 사격 허가 요청. 본부. 여기는 357정. 실탄 피격 중. 경고 사격 허가 요청. 잠시 후 응답이 왔어요. 불어. 자제하고 철수하라. 부상자가 있습니다. 철수하라. 이상. 강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게. 그가 욕을 삼켰어요. 중령님. 명령 위반하면. 알아요. 하지만 내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원군이다. 해경이 온다. 해경 경비함 세 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죠. 중국 선박들이 잠시 물러났어요. 그 틈에 우리는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했죠. 엔진 시동. 후퇴. 우리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다른 고속정들은 여전히 포위되어 있었죠. 3호정 구하러 가야 합니다. 안 돼. 우리도 만신창이야. 돌아오는 길. 갑판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대원 5명이 다쳤고 그중 2명은 중상이었죠. 이게 매일 밤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은 양반입니다. 지난주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강철진 상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새벽 4시. 겨우 기지로 돌아왔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부상자들이 실려갔죠. 오늘 밤 피해 보고합니다. 부상 17명. 고속정 3척 파손. 언론 보도는? 없습니다. 위에서 막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어요. 이걸 왜 숨겨요? 국민이 알아야 하잖아요. 강중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기자님,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중국만이 아닙니다. 침묵과도 싸우고 있어요. 그날 밤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해군은 매일 밤 피를 흘리며 싸운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침묵 속에 묻힌다. 이것은 잊혀진 전쟁이다. 그리고 전 결심했죠.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내일 밤엔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이 대규모 선단을 준비한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다음날 오후 평택 해군병원. 어제 다친 대원들을 만나러 갔어요. 병실마다 젊은 군인들이 누워 있었죠. 박준석 상병 21세 두개골 골절. 김태민 일병 20세 갈비뼈 3개 골절. 이성호 이병 19세 내장 파열로 수술 중. 19살이 내장 파열이라니. 이렇게 많이 다치는데 왜 언론에 안 나와요? 간호장교가 한숨을 쉬었어요. 위에서 함구령이 내려와요. 국가안보 사항이라고. 병실에서 박성우를 만났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언제 다쳤어요?
어제는 멀쩡했잖아요. 기지 돌아와서 쓰러졌어요. 아드레날린 때문에 못 느꼈나 봐요. 부모님한테 연락은?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때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났어요. 머리 전체를 붕대로 감은 군인이었죠. 저 친구는? 류현석 상병이요. 3일 전에 쇠파이프 맞고 아직도 의식이 없어요. 3일째 의식불명. 그런데 뉴스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저녁 6시. 다시 출항 준비. 오늘은 특별했어요. 함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거든요. 오늘 밤 중국 측 대규모 도발 예상됩니다. 첩보에 따르면 200척 이상이 동시 침투를 시도할 겁니다. 200척. 우리는 27척뿐인데? 교전 규칙은 동일합니다. 선제 공격 절대 금지. 한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함장님, 우리가 먼저 죽어야 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 밤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출항 직전, 강철진 상사가 부하들을 모았어요. 다들 들어라. 오늘은 진짜 전쟁이다. 각자 위치 절대 사수. 무슨 일이 있어도 동료를 버리지 마라. 네, 상사님. 밤 11시,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나아갔어요. 레이더 확인. 11시 방향 대규모 선단 접근.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정말 200척이 넘어 보였죠. 이건 침공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민간 선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조명탄 발사. 하늘이 밝아지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평선까지 중국 배들로 가득했거든요. 전 부대 전투 배치. 최대한 저지하라. 27척으로 200척을 막는다? 불가능했어요. 첫 충돌은 자정에 시작됐어요. 우연, 충돌. 쿵. 중국 선박이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갑판에 있던 대원 하나가 바다로 떨어졌죠. 해상 추락. 구조. 다른 대원들이 뛰어들어 그를 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됐죠. 화염병이다. 불붙은 병들이 날아왔어요. 갑판 곳곳에서 불길이 솟았죠. 소화. 빨리.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렸어요. 태호가 맞았어. 머리에서 피가. 정태호 일병. 19살. 쇠파이프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의무병. 하지만 의무병도 이미 다친 상태였어요. 강중령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본부. 사상자 발생. 교전 허가 요청. 부상인가 사망인가? 부상입니다만 위급합니다. 불어. 계속 방어하라. 그때였어요. 강철진 상사가 소총을 들었죠. 더는 못 참겠다. 상사. 명령 위반이야. 내 부하가 죽어가는데 명령이 뭔 소용입니까? 탕. 경고 사격을 했어요. 중국 선박들이 잠시 물러났죠. 하지만 곧 더 격렬하게 공격했어요. 이번엔 쇠사슬까지 휘둘렀죠. 으악. 또 누군가 쓰러졌어요. 성민이도 당했다. 갑판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새벽 2시. 드디어 증원이 왔어요. 해경이다. 지원 왔다. 해경 경비정 5척이 물대포를 쏘며 진입했어요. 중국 선박들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피해는 이미 컸어요. 피해 보고. 부상자 몇 명이야? 확인 중입니다. 최소 11명 이상. 그중 3명은 중태였어요. 새벽 4시. 기지 귀향. 갑판을 청소하는데 물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그만큼 피가 많이 흘렀던 거죠. 이게 전쟁 아니면 뭐예요? 강중령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전쟁 맞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전쟁이죠. 그날 아침 뉴스를 봤어요. 서해상 중국 어선 단속, 평화롭게 진행. 거짓말이었어요. 11명이 피 흘리며 쓰러졌는데 평화롭다니.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는 정태호가 누워 있었죠. 머리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죠? 그냥 배 타고 순찰한다고 했는데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다음 출항 때는 카메라 3대를 준비했어요. 하나쯤은 살아남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택해군병원 중환자실. 정태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그 옆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죠. 아줌마. 절 기억 못하시겠지만 어제 왔던 미국 기자예요. 아. 네. 우리 태호 동료시죠? 동료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태호가 어떻게 다쳤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훈련 중 사고라고만. 훈련 중 사고. 정부의 공식 설명이었죠. 그때 옆병실에서 누군가 절 불렀어요. 기자님. 박성우였어요. 깁스한 팔을 들어 보였죠. 나아졌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작년 선임은 손가락 2개가 없어요. 20살이 이런 말을 하다니. 왜 이 일을 계속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바다가. 그가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죠. 사실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럼 그만둬도. 못 그만둬요. 동료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나라 지킨다는 게. 그때 문이 열렸어요. 새로운 부상자들이 들어왔죠. 또 당했구나.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젯밤에요? 네. 이번엔 7명. 매일 밤 누군가는 다쳤어요. 하지만 세상은 몰랐죠. 오후가 되자 부상자들이 하나둘 깨어났어요. 그중 한 명과 얘기를 나눴죠. 최민규 중사, 28세예요. 어떻게 다쳤어요? 쇠파이프요. 갈비뼈 2개 나갔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주요? 매일이죠. 제 동기 중 멀쩡한 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언론에 안 나와요? 위에서 막아요. 중국 자극하면 경제 보복한다고. 우리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가 봐요. 그의 말에 화가 났어요.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해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밤도 출동이야? 응. 또 200척 온대. 미치겠네. 우리는 몇 척이야? 25척. 3호정이랑 3호구정은 수리 중이라 25척으로 200척을 상대한다. 저녁 다시 출항 준비. 이번엔 특별한 장비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야간 투시경이요. 오늘은 칠흑 작전이래요. 칠흑 작전? 모든 불을 끄고 기습하는 거예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싸운다니. 출항 전 강철진 상사가 훈시했어요. 오늘은 특별하다. 상부에서 드디어 제한적 대응을 허가했다. 진짜요? 그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자위권 발동 가능하다. 드디어 반격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밤 10시. 출항. 모든 불이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나아갔죠. 적외선 탐지. 9시 방향 10신호 다수. 야간 투시경으로 보니 중국 선박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못 본 채 지나갔죠. 이제 우리가 유령이 되는 거예요. 자정. 기습 시작. 지금이다. 포위하라.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자 중국 선박들이 당황했어요. 서치라이트 온. 강력한 빛이 그들을 비췄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우위를 점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놈들 총 쏜다. 탕. 실탄이 날아왔어요. 반격 허가. 자위권 발동. 탕. 우리도 경고 사격을 했어요. 중국 선박들이 놀라 흩어졌죠. 됐다. 저놈들 도망간다. 순간의 승리감이었어요. 그때 비명이 들렸어요. 재혁이가 맞았어. 김재혁 일병. 19살. 총에 맞았어요. 다행히 방탄조끼 덕에 살았지만 충격으로 기절했죠. 또 19살이야. 새벽 3시. 전투 종료. 오늘은 이겼어요. 중국 선박 18척을 쫓아냈고 3척을 납포했죠. 하지만 대가가 컸어요. 부상자 9명. 그중 2명 중상. 돌아오는 길 김재혁이 깨어났어요. 살았어? 응. 근데 아파. 당연히 아프지. 총 맞았는데. 그가 웃었어요. 19살이 총 맞고도 웃었어요.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나라 지켰잖아요. 그때 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훈련 중 넘어졌다고?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20살도 안 된 애들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도 부모 걱정을 했어요. 기지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줄지어 있었어요. 그날 밤 다친 사람이 우리 배만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총 피해가? 부상 31명. 그중 5명 중태. 31명. 하루밤에 31명이 다쳤어요. 다음날 뉴스. 서해평온. 어업활동 정상.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김재혁의 병실로. 괜찮아? 네. 근데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왜 목소리가 이상하냐고. 감기 걸렸다고 했어요. 총 맞고 감기라고 거짓말하는 19살. 그날 밤, 전 일기에 썼어요. 대한민국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의 피로 지켜지고 있다. 그들은 매일 밤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침묵 속에 묻힌다. 이것이 정의인가? 서울, 국방부 청사,
취재를 위해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했어요. 서해 충돌 관련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보안 사항입니다. 공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고 있어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기자님, 국익을 생각하세요. 국익. 그들이 항상 꺼내는 카드였죠. 그때 한 고위 장교가 절 따로 불렀어요. 커피나 한잔 하시죠. 국방부 근처 조용한 카페. 전 김현태 준장입니다. 된 기자 맞으시죠? 네. 어떻게 절? 강혜준 중령한테 들었습니다. 열심히 취재하신다고.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죠? 진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자료예요.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서해 교전 피해 현황. 사망 11명, 중상 156명, 경상 892명, 함정 파손 47건, 추정 피해액 2,800억 원. 5년간 1,000명이 넘게 다쳤다니.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 숨기죠? 김 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이 우리 경제의 25%를 쥐고 있어요. 자극하면 보복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목숨을 포기한다? 포기가 아니라 감춘다는 거죠. 역겨웠어요. 언론은요? 왜 보도 안 해요? 압력이 있어요. 광고 끊기고, 취재원 막히고, 그래서 다들 침묵하죠. 그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중국 해상민병대 현황, 추정 인원 20만 명, 무장 선박 3,000척, 연간 침투만 5,000회, 20만 명이요? 네, 정규군 규모예요. 어민으로 위장한 군대죠. 이걸 왜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아요? 알렸어요. 하지만 중국이 부인하면 끝이에요.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죠.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일어났어요. 가봐야겠네요. 또 사고 났대요. 어디서요? 백령도요. 이번엔 심각하대요. 저도 따라갔어요. 인천해군 작전사령부. 들어가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뛰어다녔죠. 백령도 피해 상황. 고속정 2척 대파. 한 척 침몰 위기. 침몰? 사상자는? 확인 중. 최소 15명 이상 부상. 대형 스크린에 현장 영상이 떴어요. 한국 고속정이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에 중국 선박 수십 척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저놈들 일부러 침몰시키려 해요. 구조 신호 보냈어? 주변 함정이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 배들이 막고 있어요. 그때 통신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357정. 침수 중. 긴급 지원 요청. 357정. 제가 탔던 배였어요. 강철진 상사. 제가 외쳤어요. 기자님이 왜? 김 준장이 놀랐어요. 저 배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면을 보니 357정이 45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전원 퇴함 명령. 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 선박들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게 방해했죠. 저놈들 일부러 죽이려 해. 실사격 허가 요청. 안 돼. 국제 문제 된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고속정들이 몸을 던져 중국 선박을 밀어냈어요. 충각 대충각. 미쳤어. 자기들도 부서진다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배를 희생했죠. 2시간 후 상황 종료. 357정 승조원 전원 구조 완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피해는 컸어요. 고속정 3척 대파. 부상 23명. 그중 5명 위독.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죠. 오늘 백령도 인근에서 단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경미합니다. 거짓말. 전 손을 들었어요. 23명이 다쳤는데 경미하다고요? 어떻게 그 숫자를. 357정이 거의 침몰했어요. 기자님, 자제하세요. 확인 안 된 사실로. 영상 있어요. 제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장내가 술렁였어요. 회견 종료합니다. 대변인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제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된 기자님? 취재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세요? 충고입니다. 한국에 더 있으면 위험할 겁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날 평택으로 다시 갔어요. 강철진 상사를 만났죠.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그거면 됐죠. 배는? 폐기예요. 357정과의 인연도 끝이네요.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기자님, 어제 고마웠어요. 뭐가요?
기자회견장에서요.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군 생활 중 가장 기뻤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벽 3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댄 기자님, 지금 즉시 평택으로 오세요. 강해준 중령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못해요. 와서 직접 보세요. 평택 도착은 새벽 5시. 작전실은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위성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중국 연안이었죠. 이게 뭐예요? 배들입니다. 약 300척. 300척. 다 어선인가요? 아니요. 절반은 해상민병대 무장선입니다. 확대한 사진을 보니 갑판에 이상한 장비들이 보였어요. 저건 개조한 어선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철판도 두꺼워요. 그리고 강중령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무기입니다. 소화기로 위장한 화염방사기, 그물로 위장한 철조망. 언제 출발해요? 오늘 밤 추정입니다. 오늘 밤 300척이 온다. 우리는 몇 척이에요? 동원 가능한 전 함정 27척입니다. 27대 300.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그때 함장이 들어왔어요. 전 장병 비상 소집. 오늘 밤 역사상 최대 규모 침투가 예상된다. 장병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20대 초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한다. 오늘 밤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막지 않으면 서해는 끝이다. 침묵이 흘렀어요. 자원자만 나가겠다. 원치 않으면 빠져도 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시 묻겠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만 남아라. 그래도 아무도 안 갔어요. 모두가 남았죠. 박성우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맞아요. 가족이 바다에서 일하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20대 청년들의 결의였어요. 오후 특별 브리핑. 중국 측 전술 분석입니다. 화면에 도식이 나타났어요. 1차로 100척이 양동작전, 우리 주력을 유인합니다. 그 다음은 2차 200척이 진짜 목표인 백령도와 연평도를 공격합니다. 목적이 뭐죠? 치료 지배 기정사실화요. 들어와서 안 나가는 겁니다. 점령이라는 말이었어요. 국제법상 민간 선박이라 국제법이 애매해요. 그걸 노리는 거죠. 악랄한 전략이었어요. 준비 시간은 6시간. 모두가 분주했어요. 실탄 점검, 장비 정비, 그리고 유서 작성. 유서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박성우도 쓰고 있었어요. 뭐라고 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면 좋겠어요. 20살이 쓰는 유서. 강철진 상사는 담담했어요. 전 20년째 쓰고 있어요. 이제 익숙해요. 저녁 6시. 마지막 식사. 많이 먹어둬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다들 긴장해서 못 먹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전 함정 출항 준비. 27척이 일제히 엔진을 걸었어요. 기자님은 남으세요. 오늘은 너무 위험해요. 강중령이 만류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같이 가겠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그가 잠시 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탄조끼 2개 입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위치 추적기였어요. 물에 빠지면 이걸로 찾을 겁니다. 밤 9시. 출항. 27척이 서해로 나아갔어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밤이 시작됐죠. 레이더 확인. 50해리 전방 대규모 선단 이동. 몇 척이야? 최소 280척 이상. 정말 왔어요. 300척이. 전 함정 전투 배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기억하라. 우리가 물러서면 서해는 끝이다. 11시. 첫 조우. 12시 방향 50척 접근. 양동작전 일진이었어요. 무시하고 직진. 하지만 속지 마. 진짜는 뒤에 있어. 그때였어요. 9시 방향 대규모 선단. 150척 이상. 진짜가 나타났어요. 좌연전 함정. 차단 대형. 27척이 일렬로 늘어섰어요. 바다의 방벽이 됐죠. 저지하라. 한 척도 통과시키지 마라. 중국 선박들이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해일처럼. 충돌 대비. 첫 충돌이 시작됐어요. 쿵, 쿵, 쿵.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충돌음이 들렸어요. 355정 피격. 359정 포위됐다.
361정 엔진 고장.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 배도 공격받았어요. 좌현 충돌. 중국 선박 세 척이 동시에 들이받았어요. 기울어진다. 균형 잡아. 모두가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그때 누군가 외쳤어요. 저기 봐요. 태극기. 다른 고속정들이 우리를 구하러 왔어요. 서로 부딪히며 싸우는 27척. 그날 밤 대한민국 해군은 하나가 됐어요. 자정.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방 100척 이상 동시 돌진. 중국 선박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우리를 향해 돌진했어요. 산계, 각계 전투. 27척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300척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우연에서 충돌. 쿵.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이. 좌현도 맞았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았어요. 쇠파이프다. 엄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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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파이프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으악. 누군가 맞았어요. 피가 갑판에 튀었죠. 의무병. 의무병. 하지만 의무병도 이미 다친 상태였어요. 그때 무전에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355정 침수. 퇴함한다. 359정 엔진 정지. 표류 중. 하나둘 전투 불능이 되고 있었어요. 강철진 상사가 소총을 들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상사. 안 돼. 내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그때였어요. 강중령이 결단을 내렸죠. 전 함정 주의. 자위권 발동. 경고 사격 허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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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척이 일제히 경고 사격을 했어요. 중국 선박들이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더 격렬하게 공격했죠. 화염병이다. 불타는 병들이 날아왔어요. 갑판 여기저기서 불길이 솟았죠. 소화. 빨리.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어뢰 발견. 아니 어뢰 비슷한 거. 중국 선박에서 이상한 물체를 던졌어요. 콱쾅. 폭발음과 함께 물기둥이 솟았어요. 사제 폭탄이야. 이제는 폭발물까지 사용하는 거였어요. 본부. 실전입니다. 지원 요청. 하지만 응답은 차가웠어요. 자체 해결하라. 증언 불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라.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증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고속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361정이다. 361정에 불이 났어. 화염에 휩싸인 361정. 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구조. 우리 배가 접근했어요. 물에 빠진 대원들을 건졌죠. 괜찮아? 정신 차려. 건진 대원 중 하나가 박성우의 동기였어요. 성우야, 우리 배가 불타고 있어. 20살 청년이 울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포위됐다. 사방이 적이야. 300척이 우리 27척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이제 끝인가? 그때였어요. 지원군이다. 해경이다. 해경 경비함 10척이 나타났어요. 늦어서 죄송. 지금부터 합류. 37척이 됐어요. 그래도 300척에 비하면 됐어. 37척이면 충분해. 강중령이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37척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어요. 물대포, 음향대포, 섬광탄. 모든 비살상 무기를 동원했죠. 중국 선박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된다. 밀어내. 새벽 3시. 3시간의 혈투 끝에 중국 선박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물러간다. 저놈들이 물러간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피해보고. 고속정 5척 대파. 2척 침몰 위기. 부상자 47명. 47명. 하룻밤에 47명이 다쳤어요. 그 중에는 박성우도 있었어요. 성우야, 성우.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러다 쓰러졌어요. 의무병. 응급처치. 새벽 4시. 귀향. 항구에는 구급차 20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부상자들이 실려갔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날 아침 제가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대파된 고속정들, 피로 물든 갑판, 부서진 장비들.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뭔가요? 강해준 중령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이겼어요. 37척으로 300척을 막았어요. 이긴 건가요? 최소한 안 졌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웃었어요. 뭐래요? 잘했대요. 그리고
오늘 일은 비밀이래요. 뭐, 언론 보도 금지. 국민 불안 조성 방지. 47명이 다쳤는데 비밀이라니.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는 위급한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준혁. 21살이에요. 어떻게 다쳤어요? 폭발물에 파편이 배에 박혔어요. 21살 배에 파편이 박힌 채 누워 있었어요. 부모님은? 오고 있대요. 훈련 사고라고 했어요. 또 거짓말. 박성우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어요. 기자님, 괜찮아? 네. 근데 우리 이긴 거 맞죠? 그럼, 너희가 이겼어. 다행이에요. 바다 지켰네요. 그리고 그는 잠들었어요. 그날 점심 뉴스. 서해 평화롭게 조업 중. 거짓.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녁, 강중령을 다시 만났어요. 중령님, 이거 언제까지 숨길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해요. 우리가 여기서 싸운다는 걸.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영상으로 남겨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국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납포된 중국 선박 조사 현장. 평택항 구석에 중국 선박 3척이 억류되어 있었어요. 이게 며칠 전 납포한 선박들입니다. 해군 정보관이 안내했어요. 배에 올라가자 놀라운 것들이 보였어요. 이거 일반 어선이 아니네요. 선체가 특수 강철로 보강되어 있었고 엔진도 군용 수준이었어요. 맞습니다. 개조비만 수억 원은 들었을 겁니다. 어민이 이런 돈이 있을까요? 없죠. 정부 지원입니다. 선실을 뒤지던 중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거 뭐예요? 중국어로 된 문서였어요. 정보관이 번역했죠. 해상민병대 작전 지침서네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1단계 어선으로 위장 침투, 2단계 점진적 영해 잠식, 3단계 시료 지배 확립, 4단계 영유권 주장.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또 다른 문서.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회색지대? 전쟁고 평화도 아닌 중간 지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민간인을 앞세워 군대가 대응 못하게 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지도였어요. 서해 전체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건 중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입니다. 한국 영해의 절반이 중국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댄 기자님. 저는 싱가포르의 해양 전문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네. 당신이 한국 서해를 취재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려줄 게 있습니다. 다음날 서울에서 그를 만났어요. 전 10년간 중국의 해양 팽창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걸 보세요. 남중국해입니다. 위성사진에 인공섬들이 보였어요. 7년 전엔 암초였어요. 지금은 군사기지죠. 어떻게 가능하죠? 처음엔 어민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해경, 그 다음 해군. 단계적 점령이죠. 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필리핀 스카보로 암초예요. 2012년까진 필리핀 어장이었죠. 지금은 중국이 시효 지배 중입니다. 필리핀 어민은 접근도 못해요. 그리고 그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서해가 다음 타깃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그가 문서를 보여줬어요. 중국 해양 전략 보고서였죠. 2030년까지 서해 전체를 중국 내해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매년 침투 횟수가 30%씩 증가하고 있죠.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17개국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스리랑카, 몰디브,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모두 중국 어선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기지가 됐어요. 한국은 미국 동맹인데 그래서 더 교묘해요. 민간인을 앞세워 군사 대응을 막는 거죠. 그때 그가 기밀이라며 보여준 영상이 있었어요. 중국 해군 훈련 영상이었는데 한국 해군 함정 모형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언제 거예요? 작년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 연습을 하고 있어요. 평택으로 돌아와 강해준 중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치죠. 경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가 금고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5년간 서해 침투 데이터예요.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이대로면 3년 안에 서해를 잃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어요. 전직 중국 해군 장교라고 했죠. 얼굴은 가렸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중국 어선 중 30%는 현역 군인입니다. 뭐라고요?
겉만 어민이에요. 실제론 특수훈련받은 해군이죠. 증거가. 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인데 체격이 군인이었어요. 이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군인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한국 주변에만 5천 명은 됩니다. 5천 명의 위장 군인이 바다에 있다니? 왜 이걸 알려주죠? 중국도 모든 국민이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났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제국이 작은 나라를 서서히 집어삼키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었어요. 다음 날, 전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제목은 조용한 침략 사일런트 인베이전. 세계가 알아야 했어요.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도쿄행 비행기 안,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된 기자님, 센카쿠 사태 아시죠? 야마모토 전 해상보안청 차장이었어요. 중국이 매일 침입한다고 들었어요.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이에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한 해 중국 선박 침투 횟수가 12,000회예요. 경비는? 포기 상태예요. 너무 많아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엔 우리 바다였어요. 지금은 사실상 중국이 지배하죠. 필리핀 마닐라. 또 다른 증언을 듣기 위해 찾아갔어요. 우리는 이미 졌어요. 필리핀 해군 퇴역 제도 코세 델가도였어요. 카보로 암초를 완전히 잃었어요. 어민 2만 명이 생계를 잃었죠. 국제 재판은? 이겼어요. 하지만 중국이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여기, 여기. 다 우리 어장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해군이 지키고 있죠. 어떻게 시작됐어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처음엔 어선 몇 척, 그 다음엔 수백 척, 그리고 해군, 베트남, 다낭, 베트남 어민협회장을 만났어요. 작년에 어민 17명이 죽었어요. 중국 때문에? 네. 배를 들이받아서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구조도 안 했죠. 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부서진 어선들이었죠. 이게 다 중국이? 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해요. 중국이 최대 무역국이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리는 강경 대응했어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중국 어선 500척을 폭파했죠. 효과가 있었나요? 일시적이었어요.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장하고 와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모든 나라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스리랑카, 콜롬보.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반토타 항구 아시죠? 스리랑카 전 해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중국에 99년 임대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어선 지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은 빚더미에 올려놓고 항구를 빼앗았어요. 이제 군항이 될 겁니다. 그가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1대1로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론 군사기지 건설이에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경제 지원, 부채, 항구 장악, 군사 기지화. 이걸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요. 인도 해군 전략가가 설명했어요. 인도양을 중국 해군 기지로 둘러싸는 거죠. 한국은 더 중요해요. 미국의 최전선이니까. 그래서 더 교묘하게 접근하죠. 서울로 돌아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17개국, 동일한 패턴. 중국의 해양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가장 중요한 타깃이었죠. 강해준 중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17개국이 당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매일 밤 목숨 걸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요. 세계가 알아야 해요. 중국이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맞서는지.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대형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제목은 정했어요. 회색지대 전쟁 더 그레이 존 워.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2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피와 눈물로 기록된 진실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거든요. SNS에 영상을 올린 지 24시간. 조회수 100만 돌파. 조용한 침략. 대한민국 서해 실상.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게 진짜야? 왜 언론은 안 다뤄? 한국 해군 대단하다. 중국 진짜 무섭네. 48시간 후. 조회수 1000만.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CNN이 전화했어요. 댄, 이거 진짜야? 확인됐어? 모든 영상이 진짜예요. 날짜, 장소 다 있어요. 메인 뉴스로 다룬다. 당장 인터뷰하자. BBC, 로이터, AP통신, 전 세계 언론이 연락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시작됐죠. 가짜 뉴스다. 조작된 영상이다. 한국의 선전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섰어요. 일부 세력이 중국 어민을 악마화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적 조언만 한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일주일 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한국 서해 상황을 논의하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중국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 호주, 인도가 지지했어요. 우리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부인했죠. 민간 어선일 뿐이다. 정부와 무관하다. 그때 제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납포된 중국 선박에서 발견한 문서들, 해상민병대 작전 지침서. 안보리가 술렁였어요. 2주일 후 미 의회 청문회, 댄 로버츠 기자를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증언석에 섰어요. 의원님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침략입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의원들이 충격받았죠. 20살 청년들이 매일 밤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랐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왜 한국 정부는 숨겼죠? 경제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중국이 최대 무역국이니까요. 미국은 뭘 해야 합니까? 동맹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일본, 그 다음은 하와이입니다. 청문회 후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재검토한다. 한국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한 달 후 역사적 발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6개국이 자유항행연합한대 창설을 선언했어요. 서해를 포함한 전 해역에서 자유항행을 보장하겠다. 중국이 발끈했어요. 내정 간섭이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한국 편이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나섰어요. 한국 해군 부상자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겠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움직였어요. 의도적 공격이 확인되면 전쟁 범죄로 기소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은폐됐던 진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그런 고생을 했는데 왜 숨겼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서해, 영웅들을 지켜라. 중국은 침략을 중단하라. 여론에 밀린 정부가 드디어 입장을 바꿨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신형 고속정 50척 추가 건조, 첨단 감시 체계 구축, 해군 병력 2만 명 증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교전 규칙 개정, 생명 위협 시 즉각 대응 가능.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맞지 않아도 됐어요. 3개월 후 평택 해군기지, 강해준 중령, 아니 이제 대령이 됐죠. 기자님 덕분입니다. 뭐가요? 드디어 우리 존재를 인정받았어요. 박성우도 만났어요. 이제 중사가 됐더군요. 이제 엄마도 아세요. 제가 뭘 하는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랑스럽대요. 그리고 고맙대요. 기자님께. 하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투는 계속됐고 더 교묘해졌죠. 어선이 줄자 이번엔 연구선이 나타났어요. 해양 조사라며 영해를 침범했죠.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댄 로버츠 기자가 직접 목격한 서해의 진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편히 잠드는 새벽, 평균 나이 22의 청년들이 서해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죠. 정부는 경제를 걱정했고, 언론은 침묵했고,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댄 기자의 다큐멘터리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회색지대 전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합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매일 밤 바다로 나가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건 누군가 대신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